20대 대선 노동자 민중 사회주의 좌파 공투본에서 우리 노동조성 운영에 앞서서 잠깐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한 동지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서 인사를 대신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저기 혹시 마스크 벗어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주의 좌파 대통령 선거 공투본의 경선 후보로 나온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주로 이제 현리인으로들 많이 아실 텐데요. 공직선거 나오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는 아니고 실명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사실 레닌도 실명이 아니라 그 필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선거 준비를 하면서 제 본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봤는데요. 다시 보니까 새로운 의미가 보이더라고요. 제 이름 성철이 인울성의 발글 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박다라고 하는 말이 북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제 이름이 사실은 밝음을 이루다, 붉음을 이루다. 그래서 아마 사회주의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100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여성이 조금 많긴 합니다만 거의 연한 비율이 비슷한 동네이고요. 그런데 그 마을에 단 한 명이 이 마을 토지의 사유지의 3분의 1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10명이 80에서 90%의 토지나 소득들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20명은 이른바 비정규직들입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20명은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이주민입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5명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과 이 장애인들 노동권은 물론이고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명 중에 50명 정도 되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평등하게 일하고 또 평등하게 임금을 받아야 할 텐데요. 여성의 임금이 남성 노동자의 임금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한국의 이 마을에 연령 분포를 보면 20, 30대가 한 4분의 1 정도 되고 그리고 60대 이상이 또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 30대 이 청년들이 3분의 1이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 빚을 지고 사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예상하실 겁니다. 일단 집세를 내야 하고 혹은 집을 마련하고 나서도 은행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노령 인구들의 절반이 빈곤층입니다. 이런 와중에 100명 중에 20명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임금 소득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른바 영혼을 끌어모아서 빚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 마을에서 만약 100명이 사망을 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은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100명 중에 사망자 100명 중에 5명은
이 현실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마을 과연 제대로 된 마을로 보입니까? 근데 실제로 이 마을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산재공화국, 자살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현실 이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개인의 경쟁에 맡겨 놓은 사회, 그리고 모든 걸 시장에 맡겨 놓은 사회,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들에게 맡겨 놓은 사회, 그건 사실은 사회가 아닙니다. 제대로 인간이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조건 갖추고 살 수 있도록 하자면, 정말 사회다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정말 이윤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7, 80년대에 전태일 열사 이후에 노동운동 열심히 해왔고 선배들 노력 끝에 우리 노동권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되는 정치, 정말 사회가, 국가가 인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새로운 정치 경제 체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주의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투본 그 사회주의 체제 이제 만들어 보자고 조직했고 그 후보들 중에 한 사람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부르주아 정당들의 부르주아 선거와는 분명히 다른 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거 이후에 우리의 과제는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조직적 성과를 남겨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대한민국 현실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선거 이후에 우리 운동에 계속 합류할 수 있도록 조직적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노동전선의 회원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투본의 후보들은 선거인단에, 공투본 선거인단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후보들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전선에서도 전국에 계신 노동전선 회원들께서도 선거인단에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후보를 꼭 좀 선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러분, 어떤 후보도 좋습니다. 어떤 후보도 좋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어필을 하자면, 우리 22년 대선 몇 월 달에 열립니까? 3월입니다. 예, 3월에 열리죠. 예, 기호 3번 박성철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전선 운영위원 동지들하고 회원 동지들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어색합니다. 이게 집회 때 옆에서 연대하는 사람으로 같이 투쟁하는 사람을 만났다가 대선 후보로 여러분들 앞에 설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서게 되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만나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특이하기도 하고 특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대선이 갖고 있는 의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박성철 후보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동지들, 투쟁하시는 동지들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좀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선거에 나오면서 당원들한테 제가 이번 선거에 내가 왜 나왔는지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노동운동, 생태운동, 여성운동, 다양한 운동들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는데, 그것이 결국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하는 체제 변혁,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언급한 적이 없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충분히 피력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최소한
뭐 이거 그 이재명을 찍던 윤석열을 찍던 누가 누구를 찍던 간에 사람들한테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 사회에선 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인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인정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다, 그거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선거 때 한 번의 이벤트로 거의 한 10억 넘게 돈이 드는데,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대선 할 거면 나는 당장 오늘부로 때려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주의 그 대선 후보가 사회주의 정책과 공약을 소위 말해서 국민 대중 앞에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대선 이후에 운동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을 함께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들의 입으로 몇 마디 내뱉는 것으로 완성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두 번째 부분들,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저는 그 운동을 실제로 해 나갈 수 있는 당을 제대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내뱉었던 수많은 영역과 수많은 과제들을 각자 영역과 현장 속에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당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위 노동운동마저도 이제는 과거의 선진활동가들의 부단한 노력과 결집으로 이 노동운동의 보수화를 막아내고 우경화를 견제해 나가는 역할들을 해왔다면, 이제는 사실은 진보당, 정의당 할 것 없이 모든 당운동들이 이 노동운동을 재편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아주 각계약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현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파가 선진활동가의 결집을 넘어서서 당으로 결집하는 것이 실제로 왜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다른 정파들이 증명해주고 있는데, 우리 좌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발 더 전진을 여전히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이자 숙제라고 하는 점에서, 사회주의 대선 후보가 사회주의 공약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을 펼쳐낼 수 있는 당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결집해 달라라고 하는 호소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제 영역 운동 부분입니다. 노동 현장 안에서 성차별이 없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비단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임금 인상 투쟁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다양한 의제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간부들만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차별이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점들 분명히 하고, 그것을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당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하고, 그들이 말하는 차별 없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사회주의 운동의 지향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는 당운동, 그리고 의제와 영역을 넘나드는 이 사회주의 의제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번 대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이자 숙제다라고 하는 점들을 당원 동지들에게 분명히 하고, 그것을 함께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 관둔다, 이렇게 협박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망했지요. 이미 패퇴했는데 신자유주의 망령들은 여전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약자가 서로 약자가 약자를 공격하고 서로에게 악다군이 쓰는 사회가 지금이 신자유주의가 남겨놓은 파편이 이리저리 흩뿌려 놓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신자유주의 이후에 대안 이념이 아직 없습니다. 그 대안 이념은 더 야만적인 사회가 아니라, 혹은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언발의 오줌 누기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사회주의 사회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대중들에게 이야기하고 밝히는 것, 이것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사실 우려는 했습니다. 현장을 만나서 사회주의 이러면 빨갱이 아니냐부터 해서 그것이 현실 가능하냐, 이런 우려들을, 이런 비판들을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장을 와서 만나보면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인간이 인간다운 사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것이 사회주의 아니고 다른 표현이 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시는 것도 있는데, 다만 표현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갖고 있는 정신과, 그리고 민주적 계획 경제를 포함해서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자본주의 이윤 추구의 운영 원리가 아니라 인간이 평등한 운영 원리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사실은 모두 다 동의하고 있었고, 때문에 아주
차분하고 우리가 대중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사회주의 대중화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동조선 회원 동지들 이제 이 사회주의를 공공연하게 논쟁해 주십시오. 이 대선 후보들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KT의 주식 배분율을 좀 바꾸면 그렇다면 재벌 개혁 그리고 재벌 해체, 재벌 국유화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런 얘기하면 반대하시는 동지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논쟁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이 사회주의를 대중적으로 우리가 설파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그 열린 논쟁의 장에서 함께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많이 쓰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이 쓰셨어요. 두 분이 거의 시간을 같이 쓰셨네. 아무튼 뭐 오셨는데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든. 없으신 것 같아요. 한 번 얘기한다고 해서 한 5분 됐나봐요. 아무튼 지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뭐 팜플렛도 있고 또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판단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또 회의도 있으니까 길게 더 말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세요? 박수로. 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거인단가입 꼭 해주십시오. 아직도 안 하신 분.